앞으로 다시 오시면은요. 1번 저희 풀었죠? 그 다음에 2번 풀었죠? 그 다음에 몇 번 안 푸셨어요? 3번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또 풀 건데요. 3번이 결산에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나와요. 소모품은 뭐라 그랬어요? 자산. 그 다음에 소모품 B는 뭐요? 비용.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산인데 결산이 어떻게 보면 마감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할 때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년으로 뭐 한다? 이월시킨다, 넘겨준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얼마로 시작해요? 0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일부 남은 거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거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계정. 그럼 비용 계정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비용으로 했으니까 뭘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올해 거 얘기합니다. 언제 거 얘기한다고요? 올해 거.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또 보시면 미사용 잔액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잔액이요? 미사용 잔액. 우리 미사용의 뜻이 뭐죠? 네, 미사용의 뜻은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네, 안 쓴 거죠. 안 썼으면은 언제 쓰셔야 돼요? 내년에 쓰셔야 돼요. 언제 쓰셔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결론은 내년 게 얼마란 뜻이에요?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 거는 자산이라 그랬어요? 비용이라 그랬어요? 자산이라 그랬죠. 왜냐면 자산부채 자본이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소모 뭐가 돼야 돼요? 품.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12만 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 B예요. 소모품의 옆집은 누구라고요? 소모품 B. 그래서 보시면은요. 대변의 소모품 B 얼마요? 12만 원. 일단 적으시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 회사에서 소모품 B로 처리했대요. 거기 써 있죠. 구입 시 뭘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소모품 B로 처리했는데 그 중에 남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미사용 잔액의 뜻이 뭐예요? 썼다 안 썼다? 안 쓰고 남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쓴 게 얼마 있었어요? 12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았으니까 남은 거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남은 걸 뭐라 그래요? 소모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모품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남았단 얘기는 안 썼단 얘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안 썼으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안 썼으니까 올해 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거에서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비용의 뭐요? 감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지금부터는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시험 때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만드셨는데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잘 타셔야 됩니다. 어떤 라인을 타셔야 되냐면 2에서 갈 건지
아니면 외워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뭐 우리가 막 3개월, 6개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을 잘 타셔야 됩니다. 당연히 둘 다 하면 좋은데 둘 다 될 확률보다는 한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문에 무슨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뭐 시키라고요?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금액을 올해 걸 쓰는 거예요. 언제 거 쓰는 거라고요?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 금액을 언제 거 쓰는 거예요? 내년 거 쓰는 거예요. 일단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맞춰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진행할게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3번을 요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비용을 뭐 시키라고요? 감소를 시켜요. 뭐 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나왔으니까 금액은 올해 거 쓰는 거예요? 내년 거 쓰는 거예요?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미사용 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사용은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안 썼으면 언제 써야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대변이면 무조건 얘의 반대는 소모품이에요. 뭐라고요? 소모품. 그리고 만약에 소모품이 차변에 있으면 그 반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모품 B예요. 얘네 둘은 세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한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두 문제가 있어요. 13번하고 21번. 시간은 10시 47분에 맞출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2에서 푸는 거. 거기 보시면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소모품 중 미사용이라고 나왔죠. 그럼 미사용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거면은 자산으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비용으로 있어야 돼요? 자산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자산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현재 자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야 되니까 차변에 소모품. 미사용은 내년 거죠. 얼마예요? 20만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미사용은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비용하고 수익은 올해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그러면은 비용은 줄어야 되겠죠. 왜냐면 20만원은 언제 거니까요? 내년 거니까. 그래서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외워서 푸는 건 그냥 단순하게만 짜집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는 1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를 생각하는 순간 또 꼬여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늘리라고요? 줄이라고요? 줄여요. 얼마, 줄이니까 대변에 뭐요? 소모품 B.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B의 옆집은 무조건 뭐라고요? 소모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미사용 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문의 비용이라고 나오면 금액은 언제 거 쓰는 거라고요? 내년 거. 미사용은 언제 쓰는 거예요?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얼마 쓸 거예요? 20만 원. 끝. 증가 감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짜집기로 갈 거냐? 근데 이것도 짜집기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면은 답은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끝나면 바로 잊어버릴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뭐를 따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옆에 사람 거 보고 딴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딱 부탁 말씀 딱 한마디만 드렸어요. 제발 부탁인데 딴 건 딴 거고 면접 보러 가갖고 옆에 사람 거 보고 땄어요. 이 얘기만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실기를 본 건 아니고요. 이론을 봤대요. 시험장 가면 보이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도면은 되게 긴 거예요. 앞뒤 폭이. 어떤 데 가면 저도 이제 시험 보러 갔다가 뒤통수 맞은 적도 있어요. 이게 너무 짧아요. 여기가. 옆도 좁고. 그래서 옆 사람이 가방 돌렸다가 제 뒤통수 갖고 한 대 때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고 가면서 모니터 치는 건 기본이고 좁은 데들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 먹고 보면 보이는 데도 있어요. 저도 보인 적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뵙겠냐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어갖고 베끼진 않았었는데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남자분이 두 명 있었대요. 누구 걸 베낄까 고민하다가 오른쪽 남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오른쪽에 걸 베꼈대요. 근데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보여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하라 그래도 볼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바빠갖고. 근데 그분은 아예 그날 작정하고 갔더라고요. 2로는 베껴야지라고. 근데 다행히도 잘 봐갖고 붙긴 붙었는데 어쨌든 붙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한테도 그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 이거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어느 천안이었나 수원의 원장님이 감독관한테 뇌물 먹여갖고 원래 시험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한 명은 이제 자격증이 있던 사람이었고 두 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 시험 본 거죠. 세 명을 집어넣었어요. 돈 매겨갖고. 근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인가 두 명 붙고 떨어졌어요. 어쨌든 다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걸렸었냐면은 항상 그놈의 술이 문제인 겁니다. 한 분이 술 먹고 SNS에다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내가 몇 회 시험 때 대리 시험 봤다. 그걸 누가 보고 찔렀죠. 걸려갖고 학원 문 닫고. 그래서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착해도 안 돼요, 사람이.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전산세무 1급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뭘 잘못 이해하셨냐면 전산세무 1급 수업도 개강도 잘 안 돼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근데 이제 욕심 부린 거죠. 학원이 잘 안 되니까 전산세무 1급 개강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전산세무 1급 때문에 학원이 안 됐을까요? 딴 문제가 있었겠죠. 이게 되게 웃긴 게 학원 잘 가리킨다고 소문나려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학원 별로다라고 소문나는 데는 이틀이면 됩니다. 제가 그거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 일단 평가를 보긴 볼 거예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학원에서 평가 본다고 소문 나갔고 컴퓨터 기초반이 10명 꽉 찼다가 3명 된 적 있었어요. 여기 가면 시험 본 데라고 소문이 나버려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소문 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돼요. 근데 여기 잘 가리켜 이런 거 소문 나려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 그러면 무슨 처리한 거예요? 자산 처리한 거예요. 맞죠? 왜냐면 소모품은 뭐니까요? 자산이니까. 그러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시키세요.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러니까 지금은 찍는 거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사무직이니 생산직이니 나왔죠. 그러면 사무직은 800번대 소모품 뭐요? B. 그 다음에 생산직은 500번대 소모품 B.
요렇게 일단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왜 8하고 5가 나오는지는 지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사무직하고 생산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무직은 사무실이니까 8, 생산직은 공장이니까 몇이요? 5.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금액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산 처리했잖아요. 자산 처리했으면 언제 걸 찾아야 돼요? 올해 거. 그럼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10만 원어치만 남았대요. 그러면 얼마치 쓴 거죠? 90만 원어치 쓴 거죠. 그래서 올해 얼마치 썼다? 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죠? 1대1. 비율 헷갈리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90만 원을 나눌 건데 1대2를 더하면 몇이죠? 3이죠. 그래서 3으로 뭐 하시면 돼요?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3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 그 다음에 1일 때에는 곱하기 몇이요? 1. 2일 때에는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비율 계산하시면 돼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00번 때는 1이죠. 1이니까 얼마예요? 30. 2니까 얼마예요? 60. 끝.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해하는 방법으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21번 보시면 7월 1일 소모품 100만 원어치 샀대요. 근데 뭘로 처리했죠? 자산으로 처리했죠.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 자산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근데 거기 봤더니 얼마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1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땐 100만 원이었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죠. 그러면 100만 원이 10만 원 되려면 얼마 줄여야 돼요? 90만 원.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얼마예요? 90만 원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필요하다? 1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10만 원 되려면 얼마 줄여야 돼요? 9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결론은 90만 원어치가 올해 쓴 거예요. 우리가 쓴 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래서 비용 처리하려고 봤더니 사무실에서도 쓰고 어디에서도 썼죠? 공장에서도 썼죠.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쓰셨어요? 1대 2로 쓰셨죠. 그래서 1은 사무실이니까 30만 원, 2는 공장이니까 얼마요? 6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 잘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늘리긴 해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전산회계 1급에서 3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3개 중에서 2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가 이론 5개 틀리는 거고요. 실기 6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누리 없이 70점에서 71점 나와요.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마지노선이 이론 5개에 실기 6개예요. 네. 근데 이렇게 틀리시는 건 괜찮아요. 이론 6개 틀리고 실기 5개 틀리는 건 괜찮은데 실기가 배점이 더 커요. 실기가 배점이 3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3점. 그래서 우리가 틀려야 되는 게 11개인데 만약에 실기만 11개 틀리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실기 쪽이 최소한도로 적게 틀리긴 해야 돼요. 왜냐면 실기가 배점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실기는 3점, 이론은 총 2점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세요. 저희 4번 안 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4번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맞추시기가 편해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은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부채 그러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유동부채 그러면 1년 이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기억이 나셔야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4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4번에 적이 없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은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얼마로 할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 이전에 차입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몇 년 이내가 되셨죠? 1년 이내가 됐죠. 그러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왜냐면 요게 이제 장기 차입금의 뜻은 1년이 넘던 건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에요. 금액은 얼마로 할 거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부채의 감소 우리 저축은행 있죠? 우리 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1년 이내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얼마요? 1,000만 원. 여긴 부채의 증가. 여기도 우리. 이런 너무 작네. 그다음에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차입금은 이제 아니죠. 왜냐면 장기 차입금의 뜻은 몇 년이 넘는 거예요? 1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쓰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장기는 1년이 넘는 거, 단기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이렇게 쓰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회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게 이제 남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아, 원래 이거는 몇 년이 넘던 거예요? 1년이 넘던 게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만약에 단기 차입금을 써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아, 이거는 원래 1년보다 뭐 했던 거예요? 짧았던 거야. 그러면은 이해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지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단기 차입금 쓰지 말고 뭘로 써라? 유동성 장기부채로 써라.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아,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던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된 거예요? 1년 이내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두 문제 있을 거예요. 17번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인데 22번은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있으세요. 그거 보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리고 22번을 맞추셔야 요 문제를 좀 이해를 하신 겁니다. 17번보다는 22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11시 7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번 보시면은요. 17번. 장기 차입금 중 평화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되셨죠? 1년 이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장기 차입금 얼마 있었어요? 1억 5천.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평화은행. 그 다음에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뭐요? 장기 부채. 여기는 부채의 뭐요? 증가. 여기도 어디요? 평화은행. 그러니까 양쪽 다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둘 다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2010년 말. 2000 몇 년도요? 10년도. 그래서 2010년 말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2011년에 끝나는 게 있고요. 2012년에 끝나는 거 있죠. 두 가지. 그러면은 몇 년도 것만 하셔야 돼요? 2011년도에 끝나는 것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2012년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이내만 하셔야 돼요? 1년 이내만.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만 해주셔야 돼요? 결론은 6천만 원만. 부채의 감소. 무슨 은행이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여기도 6천만 원. 부채의 증가. 무슨 은행? 신한은행. 그러니까 왜 요거를 이해하셔야 완벽하게 아시는 거냐면 얘는 어차피 지문에 날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거는 날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22번을 맞추셔야 내가 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안 한 게 8번 안 했어요. 몇 번 안 했어요? 8번. 이제 안 한 거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했죠? 혹시 안 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6번이요? 혹시 안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면 6번은 알려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아까 5번, 6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6번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뭐요? 미지급. 미지급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안 줬으면 뭐 기억나야 돼요? 미지급 뭐요? 비용이 기억나야 돼요. 뭐가 기억나야 돼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얼마죠? 네, 12만 원. 그래서 부채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뭐 안 줬죠? 거기 써 있잖아요. 기말연재 차입금에 대한 뭐요? 이자.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받는 이자는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는 이자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자 비용. 얼마 줘야 돼요? 12만 원. 그래서 비용의 뭐요? 증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 그럼 1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풀었죠? 그 다음에 몇 번 풀 차례예요? 이제 8번. 그래서 8번 보시면 현금 과부족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에서 키포인트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이에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잡이익은 수익이고 잡손실은 뭐예요? 비용. 일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뜻이 뭐예요? 현금이 뭐하다? 많다. 아니면 현금이 뭐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양쪽에 다 쓸 수 있어요.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쓰는 겁니다. 원래 현금은 많거나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에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금고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만 원이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깜빡깜빡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장부에 10만 원인데 금고에는 9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빨리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세요? 만 원을 꺼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 메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얼마를 찾아야 돼요? 만 원을 찾아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써요, 실무에서. 회사에서 이거 쓰는 순간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 하냐면은 나 돈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잊어버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실무에서는 안 씁니다. 또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 혼자 격리 파트였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대장이었었는데 500원, 1000원씩 남더라고요. 귀찮아 갖고 안 맞추고 500원, 1000원씩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만 원이 비더라고요. 만 원 메꾼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남아도 안 돼요. 모자라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실무에서는 모자라 그러면은 내 호주머니에서 일단 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150만 원까지 메꾸신 분도 있어요. 300이 비었는데 한 달 동안 찾아봤대요. 그리고 못 찾아갖고 과장님 150, 담당자 150 해갖고 300 메꾸신 분도 실제 있었어요. 근데 원래 큰 금액은 찾기 쉽거든요. 근데 큰 금액을 못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저처럼 500원, 1000원은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큰 건 찾기 쉬운데 어쨌든 결론은 못 찾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8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시제가 부족. 뭐 했대요? 부족했대요. 부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부족이라고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현금이 부족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얘가 생각나야 돼요. 뭐요? 잡손실. 그 다음에 현금이 많대. 현금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잡이.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원인을 알 수 없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다. 그게 힌트예요. 영업의 비용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잡손실로. 왜냐면 여기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무슨 손실이요? 잡손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0원.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5,000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에 얼마요? 5,000원인데 현금 뭐요? 과부족 얼마요? 5,000원. 자산의 감소. 근데 현금 과부족은 어느 쪽이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현금과 부족은 두 가지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그래서 지금은 부족이니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이 많대. 그때는 잡손실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잡이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두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갔냐?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19번 하고요. 29번 이렇게 두 문제 있습니다. 한번 요거 참고하셔서 풀어보세요.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19번 보시면은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부족. 그 다음에 부족 옆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거 두 가지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금이 뭐 했다? 부족했다. 그 다음에 뭘로 처리했다? 현금 과부족. 그래서 40만 원 중에서 32만 원은 찾았대요. 무슨 비래요? 교통비. 우리 교통비 뭐라 그러죠? 여비 교통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비 교통비. 얼마는 찾았다고요? 32만 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원래 모르던 돈은 얼마였었죠? 현금 과부족은 40만 원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40만 원 중에서 얼마는 찾았어요? 32만 원은 찾았어요. 근데 8만 원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못 찾은 거 뭘로 처리하래요?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거기 아예 써있죠.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8만 원.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과부족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은 차이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남아도 문제고 모자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은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회사 가셔갖고는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 현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99.9% 카드나 아니면은 통장 거래 많이 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못 끊어가세요. 현금 영수증 끊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나락률이 커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현금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카드를 긁고 현금 영수증으로 긁으면은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뭐 20년 전에 사업하신 분들, 30년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거에는 다 탈세했어요. 왜냐면 현금으로 1,000만 원어치 팔아도 신고할 때에는 뭐 700만 원어치 팔았다, 800만 원어치 팔았다 이런 식으로 탈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하신 분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업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망한다에 제 전 재산 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하나부터 열까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세금도 적게 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일하시는 분들 4대 보험 그런 거 안 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 웬만하면은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알바들 아닌 이상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다 4대 보험 신고도 해야 돼요. 왜냐면 4대 보험 신고라던가 급여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내 소득으로 돼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장사하셨던 분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만 반응하세요. 네 정도로만.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한 귀로 듣고 뭐 해야 돼요? 한 귀로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실 분들은 최근에 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옛날에 만약에 1,000만 원 벌었으면 지금은 2, 300도 못 벌어요. 똑같은 매출액이더라도. 왜냐면 남는 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부터 해서 인건비 올랐죠. 맞죠? 그리고 재료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래서 혹시 사업하실 분들은 꼭 최근에 사업하신 분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막 뭐 10년 전, 20년 전 이런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분들 얘기 믿고 사업하면은요 망해요. 근데 왜 망하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는 세금이 완전히 틀려요. 그 당시에 10만 원 냈으면 지금은 100만 원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꼭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다 잘 나갔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있어요. 한 2, 3년 정도. 그때는 통장에 한 달에 3, 400씩, 350, 400씩은 찍혔으니까. 세금 다 떼고.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벌어다 주면 아마 와이프가 저 업고 다닐걸요. 지금은 그거만큼 못 버니까.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현금. 제가 아까 19번에는 현금과 부족에다 밑줄 치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다 밑줄 치라 그랬어요? 현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지문을 잘 보시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현금 잔액이 5,806만 1,040원인데 장부는 5,818만 1,040원이에요.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12만 원 차이 납니다. 근데 실제가 중요해요? 장부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왜냐면 장부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제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10,000원짜리 찢는다 그래서 5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는 고치기 쉬워요. 일자를 5자로 고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부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얼마 떨어졌죠? 12만 원 떨어졌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12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차이 금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잡 손실 12만 원 비용의 증가.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왜 현금과 부족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왜 현금이고 왜 현금과 부족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19번 보시겠어요? 19번에는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있죠. 몇 번이라고 써있어요? 현금 과부족. 8번도 잠깐 봐보세요. 8번에도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있어요. 맞죠? 네. 근데 29번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현금 과부족 없으면 현금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을 때만 뭐를 쓰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9번 잘못 보면은 여기 대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현금 과부족이 되려면 지문 안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지금은 지문 안에 뭐라고 써 있죠? 현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써 있을 때는 현금 처리하시는 거고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을 때만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9번 안 풀었을 거예요. 몇 번 안 푸셨어요? 9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가지급금 1,300만 원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뭐 했죠? 대체했죠. 이거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거 설명하려고. 대체를 다른 말로 전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입 그러면은 아마 이사 몇 번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사 가면은 무슨 신고하죠? 전입 신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대체나 전입은 뭐냐면 서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변경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입 신고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나오고 내가 이제 새로 뭐 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나 전입이라고 나오면은 그 두 개를 바꿔주란 얘기예요. 뭐 해줘라? 바꿔줘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못 보던 게 하나 있죠.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보이세요? 예, 요즘엔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임직원 단기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냐면 가불금.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대체하고 똑같은 말이 전입이고요. 주임종 단기채권의 뜻이 뭐냐면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단기로 돈 빌려주는 걸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임직원 단기채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요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금이요? 가불금.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가불해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임직원 단기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이 뭐예요? 임원. 그 다음에 직원. 그러니까 옛날엔 종업원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종업원 그러면은 좋지 않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직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단기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 돈 빌려주는 걸 채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명 무슨 금일 때 써요? 가불금. 그 다음에 대체는 바꿔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답은 요렇게 됩니다. 차변의 주임종 단기채권 얼마요? 13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 급금 1300. 자산의 감소. 그래서 뭐 가불금 알려드리려고 넣어놓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대체나 전입이라고 나오면 그 두 개를 뭐해라? 바꿔줘라. 그 뜻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하나 남았을 거예요. 저기 12번. 혹시 안 푼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12번 보시면은요. 거기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보이세요? 요거 맞추시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에요.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헷갈리면은 증가시키라 그랬나요? 감소시키라 그랬나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결산할 때는. 뭐 시키라고요? 감소. 그럼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죠? 부채의 감소? 네, 차변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뭐요? 예수금.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래서 부가세 무슨 금이요? 대급금.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 결산 문제에서. 그 다음에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라고 되어 계세요? 1339만 9,990원.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1200 얼마요? 60.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뭐는 아셔야 되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대변이 79만 9,990원이고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뭘로 처리한다? 네, 미지 급금.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드리고 쉬었다가 이제 실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쉬었다 볼게요. 우리 이익이 확정이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익이 확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몇 기 확정 때문에요? 이익이 확정 때문에.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몇 월 며칠까지요? 1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요 분계를 1년에 4번 하셔야 돼요.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런 식으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적으로 몇 번 한다고요? 4번 해요. 그래서 요 분계를 4번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라 그랬죠. 무슨 세액이요? 매출세액. 그러면 예수금이 커요? 대급금이 커요? 예수금이 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많이 팔았으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내요? 1월 25일까지 내요? 1월 25일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세금을 납부를 안 했죠. 그래서 안 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틀은.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으니까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낸다고요? 1월 25일까지 낸다고요? 1월 25일까지 내요. 그래서 아직 납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리고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많으면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돌려줘요. 뭐 해준다고요? 돌려줘요. 돌려주는 걸 환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환급. 환급 나오면 그때는 미수금 처리해요. 왜냐면 아직 돈을 못 받아요. 왜냐면 12월 31일 날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금이요? 미수금인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문 마지막에 미수금이나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그래서 요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금이 많으면은 많이 팔았구나. 대급금이 많으면은 많이 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팔았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고 많이 샀으면은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받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환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50분부터는 실기할 거니까 꼭 컴퓨터 켜놓으시기 바랍니다.